이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지만 이지 회장의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펼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 회장이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1시쯤 박지만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회장이 어제 오후 출석한 뒤로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조사를 끝내고 청사를 떠나던 박 회장에게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박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잡지 마시고. 정윤회 씨에 대한 지금 수혜는 어떤 마음이신지요? 그 오토바이 기사의 그 자술서는 오늘 혹시 검찰에 제출하셨습니까? 네, 박 회장이 다른 참고인보다 늦게 출석했고 관련 의혹이 많아 조사는 자정이 넘도록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쉬는 시간도 없이 조사가 충실히 진행됐다며 박 회장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내세운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이 박 회장을 상대로 어떤 부분을 조사한 겁니까? 네,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박 회장 관련 의혹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청와대 유출 문건 100여 장을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건네받고 다시 청와대 측에 연락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당시 박 회장이 받았다는 문건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윤회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주목되고 있는 이른바 7인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박 회장과 관련이 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미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의혹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박 회장과 정윤회 씨 등의 재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정윤회 문건에서 시작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왔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그 문건 진위 여부와 유출 의혹을 두 축으로 놓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문건 유출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상황입니다. 핵심 인물인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검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축인 문건 진위 여부 수사 역시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비밀 회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핵심 비서 3인방 가운데 2명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고소인 신분이지만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명확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봉근 비서관 역시 정윤회 문건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과 친분이 있어 문건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에게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조만간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